무슨 소리냐? 한국이라니. 왜 우리가 한국 따위로 가야 하는 거냐? 일본은 우리가 살아온 나라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고 여기서 버텨야지. 한국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야. 식민지였던 나라에 왜 우리가 가야 하냐? 통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장인어른은 저렇게 화가 나 있고 아내분은 떨고 있을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동 한 바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대형 병원의 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사토 타카시라고 합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든 저는 일본에서 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경제대국이죠. 세계적으로도 기술이 뛰어나고 의료 분야에서도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들이 다 엄청 오만한 생각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저에게 큰 숙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사랑하는 아내와 7살 난 딸을 두고 있는데요. 딸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딸 바보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들이 저를 응원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쟁을 겪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보낸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고 일본의 의료 기술을 자랑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완벽한 시설과 깔끔한 환경이었어요. 공항의 규모 그리고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도로와 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었고 주변의 현대적인 건물들이 마치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더 놀랐습니다. 시설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일본에서도 대형 병원의 외과 전문의로서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해봤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시작부터 제 예상을 뒤엎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 저는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제 생각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한국보단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제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대화와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감탄을 뒤로하고 가족과의 통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냈죠. 일본에 남겨둔 아내와 7살 된 딸이 갑자기 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딸바보인 저는 아내보단 딸 얼굴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통화가 쉽게 연결되지 않아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속보였습니다. 뉴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전화망이 지진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탓에 연락은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쥔 채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참 동안 불안한 시간을 보낸 후 다행히도 SNS 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집은 무사해? 저는 급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집이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우리는 괜찮아. 리카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조금 진정됐어. 아내의 메시지를 읽고 난 후 저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무서웠지? 리카는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리카는 지금 내가 옆에서 꼭 안아주고 있어. 조금 전까지는 울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쉬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언제 또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내의 말투에 묻어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계속 연락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줘. 한국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답답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아갈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저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알겠어, 여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무리하지 말고 지내. 리카도 내가 잘 돌볼게. 라고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 말 속에서도 그녀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이대로 계속 일본에 있는 가족을 놔둬도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본은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정된 한국 땅이 얼마나 안전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일본의 뉴스와 인터넷을 통해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부족했고 일본 정부는 큰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는 예상대로 형식적이었고 평소와 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깊숙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나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지진 사태를 보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국가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믿고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이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발표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민의 안전보다 그들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정부의 무능함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보, 이번 정부의 대응을 보고 정말 실망했어.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준비해줘. 내가 최대한 빨리 비행기표를 구해볼게. 아내는 저의 심각한 말투에 놀라면서도 그 말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이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안전이 제일 중요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줘. 이제 제 앞에 놓인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다시 인터넷과 전화로 항공사의 비행기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진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본을 떠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항공편은 거의 모두 매진된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고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일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저 스스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하는 일이 점점 절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이미 거의 매진 상태였고 남아있는 좌석은 어마어마한 가격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집에 있는 가족에게 계속 가 있었지만 일단 주어진 일은 마무리해야 했죠. 컨퍼런스장으로 향하면서 혹시 한국 의사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떠올려 봤습니다. 저는 컨퍼런스에서 친해진 한국인 의사인 김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박사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 가족을 데려오고 싶은데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미 거의 매진 상태고 남은 표들도 비싸기만 하고요. 김 박사는 제 말을 듣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럴 때는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아는 항공사에 연락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저는 김 박사가 흔쾌히 도와준다는 말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다른 사람의 문제에 크게 개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인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김 박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아는 항공사에서 다행히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어서 가족에게 연락해서 빨리 한국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 순간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김 박사의 친절 덕분에 드디어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죠. 한국에 오시면 가족 모두를 데리고 식사 한 끼 함께 해요. 한국 음식도 맛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가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배려와 따뜻함 덕분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야. 드디어 비행기 표를 구했어. 우리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됐어. 김 박사님이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 아내는 기뻐하며 정말 다행이야. 우리 딸도 너무 무서워했는데 이제 곧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김 박사님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준비는 끝났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 동료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저는 남은 일정을 마무리하고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겨우 구하고 나니 이제 남은 과제는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장인어른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일본의 극우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으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하셨습니다.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셨기에 이번 일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한 계획을 전했을 때 예상대로 아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아버지께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죠?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가는 걸 절대 반대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번 지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일본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지금 한국이 가장 안전해요. 아내는 이해하는 듯 했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늘 한국을 경멸하셨고 절대 그곳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내가 얘기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내는 고민 끝에 장인어른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장인어른의 통화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지진이 너무 심각해서 일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잠시 한국으로 피신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통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국이라니. 왜 우리가 한국 따위로 가야 하는 거냐? 일본은 우리가 살아온 나라다. 여기가 우리의 집이고 여기서 버텨야지. 한국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야. 식민지였던 나라에 왜 우리가 가야 하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조금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니, 그 나라는 전쟁으로 망했었던 가난한 나라였어. 일본인이 왜 거기 가야 하냐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시만 한국에 가 있을게요.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리카를 봐서라도 제발 이해해 주세요. 장인어른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제야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결국 허락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장인어른의 반대를 넘어섰으니 이제 남은 일은 가족을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은 짐을 싸서 비행기표에 맞춰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아내와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결국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안전한 환경과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내와 딸을 맞이할 때 그들이 무사히 도착한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야. 제가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피곤하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딸도 저를 꼭 안으며 아빠, 여기 정말 멋져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저였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묵게 된 임시 숙소인 아파트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정말로 현대적이었고 단지 내에 있는 정원과 녹지 공간은 마치 공원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쾌적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여유로운 구조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요.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 이곳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일본은 아파트 구조가 좁고 특히 도심 지역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조차도 한국의 것은 더 넓고 깨끗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최신 기술이 도입된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까지도 노후된 아파트와 비좁은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한 일본에서는 아파트 안에서조차 지진의 위험을 늘 신경 써야 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딸도 집안을 구경하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엘리베이터도 너무 멋져요. 그리고 정원도 있어요. 우리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서 잠시 지내면서 이곳을 충분히 즐기자. 그리고 한국은 지진이 거의 없어서 더 안전하대. 딸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지진 걱정 안 해도 되네요. 한국이 정말 좋아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면서 겪은 일들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인상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배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점이 참 부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 한국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충분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며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체류는 우리 가족에게 큰 의미를 주었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곳에서의 시간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인 사토 타가시가 무사히 가족을 데리고 와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이런 사토 타가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 한 바가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 한 바가지였습니다.